너 제정신이냐? 무슨 한국에 간다고 그래? 네 앞길 막고 싶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한국이 뭐 어때서? 최근 여동생이 시집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동생이 왜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었고, 여동생 보고 그런 나라에 있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은 하지 않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여동생이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이주를 떠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그런 동생의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제가 한국이 뭐가 좋냐며 이상한 고집 부리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한참을 설득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동생은 한국으로 떠나고 말았죠. 오히려 동생은 저에게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것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는 했지만 한국에 가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한국이라는 나라에까지 뭐하러 가냐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저는 늘 아메리카 퍼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나라는 거들떠도 안 봤다고 해야 할까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동생이 자녀도 출산하고 동생을 보러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한번 다녀왔던 경험 덕분에 그런 저의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져 버리기도 했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든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거든 내 경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에요.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혹은 내 편견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느꼈고 그동안 국제정세나 다른 나라의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너무 무지했구나 반성하는 경험 또한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이 살고 있는 한국에 다녀왔던 경험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 동생 제니퍼는 2018년에 한국인 남자친구를 따라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원에서 유학을 하던 제부는 제 동생과 사랑에 빠졌고 제부는 자신의 학업이 종료되자 당시 대학교를 갓 졸업한 제니퍼를 꼬셔서 한국으로 데리고 갔죠. 꼬셔서 한국으로 데려갔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바꾸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니퍼는 꼬심당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뒤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이제부터 결혼 준비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들었어요. 제니퍼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좋은 곳에 취직할 수도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한국으로 가더니 이제는 거기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소리를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니퍼의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결혼 생활은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결혼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모두 그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제니퍼가 행복한 결정을 잘 내린 것 같다며 제니퍼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고요. 곧 상대 측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으로 방문을 하겠다고 했다며 멀리서 온 손님에게 뭘 대접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도 제니퍼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왜 막자고 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동생이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말이죠.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눈앞에서 동생이 한국으로 시집가는 것을 쳐다만 봐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열릴 때까지 저와 제니퍼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잦은 말싸움도 벌였죠. 그동안 사이좋던 제니퍼도 사이가 틀어졌고요. 결혼식 당일에 제니퍼는 저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제니퍼는 한국으로 완전히 떠나버렸고 2019년부터 제니퍼는 한국으로 시집간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시간이 흐르고 2020년이 되어서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늘길은 막히고 각 나라들은 방역에 철저히 힘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이 바이러스에 의해 점령되고 점점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미국 경제는 박살날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제니퍼의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고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친 것이 제니퍼의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니퍼의 잘못된 판단이 자신을 힘든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풀 것이라서 미국에서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었습니다. 한국의 옆나라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제니퍼 보고 미국이나 일본같이 강대국만이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으로 시집을 가서 그 지경이 되냐며 한 소리 했다가 제니퍼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니퍼의 어려운 상황이 안타까워서 했던 말이지만 그게 제니퍼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가도 제니퍼는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제니퍼는 저와의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랑 통화해보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니퍼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던 2018년부터 저와 제니퍼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도 끝나고 다행히 한국에 있는 제니퍼네 가정에도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의 딸이 태어나는 큰 축복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니퍼와 저는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서로 싸우지 않기도 했고요. 2022년이 되고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제니퍼와 조카를 보기 위해서예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미국으로 올 수 없었던 제니퍼가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아주 충분하게 했습니다. 저는 미국 밖에 다른 나라에는 가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코로나 시기 미국처럼 엄청난 돈으로 경제를 부양했던 일본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면 사실 다른 나라에 가볼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뉴스 소식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검색될 게 분명하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나쁜 이야기들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글들을 읽고 한국이 총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품 안에 날카로운 흉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갔고 저희 가족은 다른 나라에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한국으로의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얼떨결에 미국에서 붙여놓은 수화물도 찾고요. 그렇게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제니퍼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후진국들은 외국인 승객들에게 택시 요금비 사기를 친다고 해서 저는 택시기사님에게 미터기를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서 미터기의 숫자가 갑자기 변하지 않는지 어떤 조작이 있지 않은지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도 한국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제니퍼를 만나고 아직 아주 어린 아기인 조카의 얼굴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니퍼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게스트하우스 숙소가 따로 준비돼 있는데 부모님과 저는 그곳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고요. 물론 수시로 제니퍼네 집에 가서 대화도 많이 하고 조카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족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모님이 아기를 봐주시거나 하면 저와 제니퍼는 서울 시내를 구경 다니고는 했고요. 제니퍼가 아이를 돌볼 때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시내를 구경 다니기도 했어요. 제니퍼를 따라서 처음 가본 서울 시내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서 뉴욕시나 시카고쯤 되어야 나타나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해 있었고요. 한국의 경제적인 규모가 이렇게나 컸나 싶을 정도의 거대한 도심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옛 건축물들과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처음 느껴보는 분위기와 광경에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는데요. 평생을 다른 나라에 일체 관심을 끊고 살아왔던 제 자신에 대한 후회라고 할까요? 미국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이나 시카고쯤 되어야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도시들은 이 정도 규모가 되지 못하잖아요.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작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옆 나라 일본보다 더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미국의 시골 도시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실제 와본 한국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해 볼 때 높은 건물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가장 중심부 중에 중심부에만 한정되어 있는 도시 모습인 줄 알았는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서울 도심의 모습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충격에 빠뜨리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 시내를 여행하다가 경복궁이라는 한국의 옛 궁궐에 방문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의 건축물은 그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나게 인상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놀러온 외국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나만 멍청하게 미국 밖을 안 나가본 사람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넓은 궁궐을 한참 구경하고 광화문이라는 큰 대문을 통해서 다시 현대사회의 서울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전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져 있었어요.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차량까지 동원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괜히 한국에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저는 저 시위대와 경찰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곧 이곳은 전쟁터로 변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를 포함한 수많은 한국인들은 아무 일도 아닌 듯 무심하게 지나다닐 뿐이었고, 저처럼 매우 당황한 표정의 외국인들만 여럿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미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은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아냐고 물었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제니퍼는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의 표정을 보세요. 여기는 미국과 다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니퍼의 말에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제니퍼는 여기가 미국이었으면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시위대를 구경 가자는 말까지 하더군요. 제니퍼가 미쳤나 보다 싶었지만 한국에서 시위를 하다가 일반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기는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사는 제니퍼가 한국의 실정을 제일 잘 알겠거니 싶어서 제니퍼를 따라갔죠. 그렇게 시위대에 점점 가까이 다가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경찰들이 설정해 놓은 질서선을 매우 잘 지키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통로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쓰고 전투태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미국의 시위대와는 다르게 복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흥겨운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사회자가 말을 하고 참여자들은 그냥 목소리 높여 외칠 뿐이었습니다. 원래 시위라는 것은 한번 발생하면 경찰들은 방패와 진압봉을 들고 시위대를 잡아가고 시위대는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고 심지어 사제폭탄을 던지기도 해서 아주 전쟁터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위의 모습인데 왜 한국에서는 이걸 시위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라 학생들이 모의 연습하는 현장 같았다고 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 원하는 바를 핏대 세워 외치고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분명히 시위 현장은 맞았는데 참 오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뭔가 알 수 없는 순한 사람들 같았는데 절대로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듯했고 그게 매우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위대가 이렇게 얌전한데 다른 것들은 안 봐도 뻔하죠. 왜 제니퍼가 한국을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더 신경 쓸 게 적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끔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한국인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곧 싸움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며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서서 그 사람과 싸움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게 눈치를 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싸움을 벌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질서를 어기는 사람도 별로 없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이 보일 때마다 불안했던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행동에 놀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야 했던 관계로 수많은 계단들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야 했고 그 사이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많은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미국이었다면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각자 갈 길이 바쁘니까 말이죠. 그리고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을 통해서 지나가면 먼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지름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건물은 철저하게 통행을 제한하는 가드들이 서 있기 마련이고 건물의 통로가 지름길이 된다고 해서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어디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급한 경우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건물로의 출입을 막는 사람도 없었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꽤 오래된 건물들도 그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건물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국을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 말고도 사소하게라도 한국의 장점이 많이 보였어요. 한 번도 거지들이 다가와서 밥을 사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자녀를 데리고 걷는데 거지들이 다 와서 구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깨지기도 했고, 동생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해지는 방문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돌아다녀 보며 정말 제니퍼가 더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글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우선주의에 심취되어 다른 나라는 우습게 보고 얕잡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세계는 넓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보는 게 어떠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